제목 컴투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머리 만지지 말고 인사하라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온 개코 돈 냄새 맡는 기자들입니다. 저는 개코 훈련병이고요. 개코 베이비입니다. 저는 고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냐. 이제 예상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컴투스. 일주일 동안 별일이 없었어. 일주일 동안 별일이 없어가지고 네. 원래 예상한 대로 컴투스 그룹에서 만든 코인 C2X 뭐죠? C2X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보면 뭔가 피규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개해주시죠. 어떤 건가요, 이건? 서머너즈워 캐릭터고 이거는 서머너즈워 스노우볼입니다. 한번 흔들어주세요. 와,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왜 안 나지? 왜 안 됐지? 아까 났는데? 내가 고장난 건 아니지? 안 킨 거 아니에요? 안 킨 거? 이게 우리 방송을 시작해서 긴장을 했나봐. 그거 왜 하다 말해 또? 긴장했나봐. 괜찮아요. 긴장해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네. 아 그럴까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컴투스의 그 코인과 이제 컴투스의 향후 전망이니까. 네. 그쵸. 네,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컨셉 같은 거, 굿즈 같은 거를 매일 이렇게 하나씩. 좋아. 지난번에는 옷. 그쵸. 아, 네. 이게 또 컴투스는 또 최근에 게임빌이 이름을 사명을 변경해서 컴투스 홀딩스가 됐고 컴투스는 또 그 로고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요 거기는. 아쉽다. 네, 거기 아무것도 없어. 굿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자분들에게 옷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쵸. 요청해주세요. 거기도 좀 해야죠. 네. 네. 그래야 저희가 또 입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굿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베이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던져도 될까요?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컴투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그쵸, 이 근본, 사실 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을 알아야 되죠. 네. 뭘 하는 기업이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이제 컴투스 게임도 해봤을 건데, 아마 이거는 선배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할 때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었죠. 그때 모바일 게임 전문사. 모바일 게임 했었고. 근데 또 게임빌 컴투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냥 근데 무슨 게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항상 컴투스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고인물 선배가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컴투스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컴투스랑 게임빌은 이것도 또 진짜 완전 고인 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스마트폰 없던 시절 맞아요. 네. 피처폰 시절부터 모바일 게임만 개발한 회사예요. 컴투스 게임이 둘 다 1999년, 2000년 이때부터 피처폰으로 게임을 개발했던 회사고 두 회사는 사실은 다른 회사였어요. 컴투스는 이제 박지영 대표님이라고 이제 다른 대표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창업하셔가지고 컴투스를 만들었고 게임빌은 지금 이제 컴투스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송경준 의장님이시죠. 지금은 그분이 이제 게임빌을 창업해서 만드셨는데 두 회사가 거의 그 피처폰 시절의 모바일 게임이 양대산맥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인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컴투스는 제일 유명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퍼즐 게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퍼즐 게임 되게 잘했고 미니게임 천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저 알아요. 네, 그런 세대 차이야? 작은 미니어 게임들이 막 모여 있는 게임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투스에 나왔던 흥행작이고 게임빌은 요거 얘기하면 많이 알 텐데 모르겠어요. 놈 몰라요? 놈? 몰라요. 미니게임 천국은 아는데. 여러분들 놈 모르시나요?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몰라요. 다 시청자분들 절반은 그게 몰라요. 무슨 게임이에요? 놈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 그 캐릭터 같은 애 하나 나와요. 그게 막 달려가. 그러면 그 휴대폰을 돌려가면서 저거 알아요. 네, 돌려가면서 이제 막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게임이에요. 네. 저 알아요. 안 해봤어요, 선배? 비슷한 거 본 거긴 한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졸라맨 같은 그쵸, 맞아요. 네. 나 기억났어. 흑백에다가 검은색 화면에다. 맞아. 재밌었어요. 그게 놈이에요. 그렇구나.
이름을 모르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게임들을 만들었던 회사들이고 네. 그다음에 게임빌은 뭐 게임빌 프로야구라고 해서 이제 막 마구 던지고 뭐 갑자기 타자 정면가 막 커져가지고 뭐 치고 그건 그런 게임빌 프로야구 같은 것들이 대표작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막 성장했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모바일 게임이 빵 터졌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사실 피처폰으로 뭐 해봐야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랬어요. 다들 PC 온라인 게임만 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모바일 게임만 개발했던 두 회사고 그런 게 이제 모바일 게임 시대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송병준 대표님이 아니 승부수를 던져야겠구나 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컴투스를 인수합니다. 컴투스 박지영 대표님하고 이제 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고 해서 박지영 대표님 지분을 다 싹 다 인수해서 컴투스와 게임빌이 형제가 되는 같은 회사가 된 거예요. 체제주주와 같은 회사.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 되면서 제일 빵 터진 게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아까 얘기했던 이 게임인 거죠. 사실 게임빌은 서머너즈만큼 비교할 만한 히트작을 내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전에 피처폰 시절에 훨씬 잘 나가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노니아 시리즈나 이런 게 사실은 모바일 RPG의 거의 초창기 버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게임빌에서 만들었고 스마트폰 된 이후에는 오히려 컴투스가 훨씬 더 잘 나갔던 회사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니게임 천국은 진짜로 미니게임 천국 진짜 인기 대단했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피처폰 시절에는 매출이 지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였잖아요. 사서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3,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네이트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다운받고 나와야 되니까 또 돈이 나오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진짜. 그때 뭐 미니게임 천국 그래서 그 미니게임 천국을 뭐 같이 돌려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랑. 네, 그래서 이 컴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겠는데 이제는 근데 이 기업이 또 P2E를 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블록체인 게임을. 네. 이거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선배. 왜요? 그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 얘기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컴퓨터가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갑자기는 뭐 선배도 갑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겠다고 작년부터 선포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위메이드에 아주 그냥 바짝 따라붙는 느낌? 근데 물론 지금 아직 서비스 못 내놨지만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기업보다 모든 걸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올해 뭐 그 실적 발표 때 그 얘기가 뭐 게임 이제 신작 라인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10개를 했어요. 올해 9개 나오고 뭐 내후년에 하나 더 나와서 한 10개 정도를 말을 했는데 10개 중에 9개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이 될 예정이에요. 그 정도로 좀 뭐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 뭐 또 거기에 또 덧붙이자면 또 뭐 컴투버스까지. 컴투버스가 뭐예요? 컴투버스는 이제 컴투스에서 개발하는 메타버스. 그래서 컴투버스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C2X가 쓰이는 거죠. 그 코인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거의 위메이드를 제외하고는 제일 빠른 속도인 것 같아요. 위메이드를 따라잡는 수준의 이제. 네, 엄청 패스트 팔로워가 된 거고, 그래서 조만간 또 게임도 실제 나오기도 할 거고, 작년에 뭐 실적 발표 시즌에 다들 뭐 블록체인 게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말로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것 제일 빠른 게 컴투스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믹스랑 계속 비교가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맞죠. 주목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C2X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럼 기존의 P2E랑은 뭔가 차별화된 거나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데 뭐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게임이 나와봐야 알지. 솔직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지향점은 살짝 다르다. 지향점 다르다. 네. 어떤 지향점? 근데 이게 항상 지금 아직도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거의 기준이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다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은요. P2E 게임이라든가 NFT 게임 서로 다 들어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결국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묶이는 건데 어디는 이제 P2E를
좀 뭐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고 아니면 어디는 사실 NFT가 없어도 P2E 게임 만들 수 있거든요. 토큰만 있으면 되니까 코인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P2E 게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들 스스로는 뭐 웹 3.0 게임이라고 하죠. 웹 3.0. 네. 웹 3.0이 이제 지금이 웹 2.0 시대인데 웹 3.0 시대에는 좀 뭔가 좀 프로토콜 경제라는 그런 좀 이익을 모든 참여자가 나눠받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카카오 플랫폼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돌려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생태계에 참여한 것까지 이제 서로 보상을 받는다. 그게 웹 3.0인데 그래서 컴투스 그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사실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게임 회사에 매출도 내주지만 내가 그 게임이 돌아가게끔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모든 게임이 항상 고인물만 있으면 망하죠. 뉴비가 있어야 되고 고인물 있으면 망해요? 고인물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도 선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있어야 되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네, 고인물만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새로 계속 수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게임의 가치라는 게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나 저 짱세네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지 뭐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아무튼 웹 3.0이고 프로토콜 경제의 그런 건데 그게 다 결국 블록체인이잖아. 그쵸. 아니, 이게 다 말장난이라고.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진짜 봐봐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한테 이익을 배분한다, 기여도를 한다는 게 블록체인의 관점이죠. 웹3.0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최근 카카오에서 얘기하는 B2C2C도 같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근간에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다 생태계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다 보상을 나눠주고 기여도를 배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다 코인을 기반으로, 토큰을 기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결국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그렇지. 중앙에, 그러니까 지금 막, 아나키즘 완전 탈중앙화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탈중앙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B2C2C라는 것도 사실 회사에서 개인한테, 커스터머한테 공급하고 또 커스터머한테 공급한다 이런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탈중앙화. 중앙화가.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효율적인 결합.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딱, 너무 깔끔한 정리네요. 그럼 뭔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점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카카오 생태계에 기여를 한다. 어떻게 기여를 하냐. 예를 들면 카톡을 쓴다. 이모티콘을 산다. 이모티콘을 산다. 혹은 브런치에 글을 올린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동안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1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보상은 누가 가져갔냐? 카카오 가져갔지. 그렇죠. 카카오 가져가면 누구한테 줬냐? 카카오 주주한테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나의 노력들을. 근데 이제 이 웹 3.0이나 B2C2C나 이렇게 되면 내가 거기에 글을 올림으로써 카톡을 삼으로써 이모티콘을 씀으로써 그 생태계가 돈을 번다. 그 돈의 일부를 나한테 주겠다. 내가 받을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 쪽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계속 지향점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돌려주겠다 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죠? 로드맵은 나온 건 없지만, 이제 예를 들면, 내 글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누군가 클릭하면 그것도 생태계의 기여잖아요? 걔한테 받는, 매출의 일부를 준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글을 클릭하는 게, 카카오 매출의 5원 정도의 매출이라면, 그 중에 한 1, 2원은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배분을 해주겠다. 나눠 가지는 거죠. 네. 결국. 알겠습니다. 길게 돌아왔네요. 네. 컴투스의 그래서 블록체인은 뭔가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C2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C2X가 이제 코인이죠. 컴투스 그룹에서 발행한 건데, 일단 이건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발행하진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ICO가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죠. 예. 싱가포르 법인,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싱가포르 법인, 카카오도 간 싱가포르에서 거기서 발행을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이제 또 보자면은 일단 발행을 20억 개를 했습니다. 20억 개를 했는데 이게 그냥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적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 개수에 많고 적음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용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뭐 투자자들이 C2X 코인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 방법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못 산다는 못 거죠. 산다. 네. 못 삽니다. 발행만 절대 못 됐어요. 사. 네. 왜 못 사나요? 발행만 됐고 일단 아직 네. 상장된 거래소가 없죠. 네, 상장도. 그리고 뭐 아직 그 컴투스 그룹이 이거를 유통시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볼 때 그때 나왔었죠. 송재준 대표님께서 그때 3월 말 정도에 해외 거래소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었으니까 뭐 3월 달 중으로 이제 거래소에 되면 이게 사실 이제 ICO가 아니고 IEO 형태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IEO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건 네. 네. IEO가 뭔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ICO, IEO인데 이건 거래소 공개라고 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ICO는 이제 막 발행을 하면서 살 사람 모으는 거고 IEO는 이미 발행된 걸 그냥 거래소에 푸는 거죠.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구매자들이 이제 이거 사볼까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ICO는 지정된 가격이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팔려고 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주식시장의 공모가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물량을 올렸다. 근데 이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거기 참여하는 거래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떤 우회적으로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상장하는 식으로 모든 국내에서 코인을 발행한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다들 그렇게 해왔죠. 대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ICO는 직접 사는 거예요. 네. 누가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직접 사는 거죠.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자 이제 우리 이 코인을 발행할 거니까 투자자들 오실 분 오세요라고 해서 모집을 해서 이 회사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 얼마 받고 코인 몇 개 주고 이걸 직거래를 하는 게 ICO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러면 이 사람을 못 믿으면 사기당하기 너무 딱 좋은 거잖아요. 그쵸. 중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ICO에 막 사기가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안이 그럼 뭐냐? 직접 하지 말고 중개자를 한 명 두자. 중개자가 누구냐? 거래소. 그러니까 그래도 거래소로 만약에 거래소가 믿을 만한 거래소라면 얘네의 물량을 거래소가 확보해서 상장을 시키면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 물량을 산다. 이게 이제 IEO가 된 거죠. I got it. 까리. 있습니다. 그렇죠. 정진할 수 있도록. 쉽게.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백서가 나왔어요. 네. 백서 나왔습니다. 투자하실 분이 백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C2X 백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근데 제일 눈여겨볼 거는 그러니까 다 원래 사실 백서라는 게 거기다 나쁜 말을 쓰겠습니까? 좋은 말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어떤 자기의 장밋빛 전망만 그렇죠. 옛날 제가 2018년에 봤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백서가 다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지금하고는 다른데 그때도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고 뭐 대부분 사실 근데 화이트 페이퍼라는 게 백서라는 게 결국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코인 투자자라면은 봐야 되는 게 역시 물량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죠. 아니 봐봐요. 이 C2X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보시면 왜 이걸 발행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느냐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다 비슷해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추구하는 회사들의 백서의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돼요.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뭐 게임의 그동안의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바꾸고 NFT를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C2X 백서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뭘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물량이 얼마다. 그럼 유통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 거다. 이런 것들도 백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어디에 쓰겠다. 그리고 누가 참여하나, 이 회사, 이 코인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다 백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